사법부, 특히 판사들이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앞에 가면 이렇게 약해지는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피습 이후에 중단됐다가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 건강 때문에 재판 오후에 못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돌아가세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유창훈 부장판사한테 기각이 됐었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보면 위중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증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줬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또 팬덤이 있다고 재판을 미루고 결정을 미뤄버리면 판사가 왜 있는 겁니까? 판사들의 직업윤리, 책임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따끔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사법부, 특히 판사들이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앞에 가면 이렇게 약해지는지,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5개월째 1심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15개월째입니다.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장판사가 2월 달에 인사가 있습니다. 원래 2월 전에 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결국 선고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을 썼습니다. 그 부인이 갑자기 무슨 재판장에 나와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이 당시에 변호사를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잡아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 이 변호사 선임하는 시간을 두고 또 질질 끌어서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요, 구속기간을 연장하니까 바로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1심, 2심, 3심까지 다 있습니다. 거의 한 70여일 동안 또 이 재판을 열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증인신문 다 했는데 또 새로운 증인들을 또 대거 신청합니다. 근데요, 재판은 판사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면 증인 신청을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한 번에 잡아서 다 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판 증인 신문을 또 하면서 결국 2월 달 본인의 인사 일정에 맞춰서 본인은 선고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15개월 동안 재판을 벌이다가 또 선고도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더 됐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당시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판사도 원래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 재판 준비기일만 6개월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질질 끌었습니다. 증인을 50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전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고 또 재판 또 한 2달 못했습니다. 또 피습당했다고도 재판을 못했어요. 그렇게 질질 끌더니 저 재판 이제 선고 못합니다. 또 튀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재판은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할까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하는 또 재판부입니다. 여기는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피습 이후에 77일간 중단됐다가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날 김동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들으니까 저 건강 때문에 재판 오후에 못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돌아가세요. 아니, 재판을 77일간 중단됐다가 해놔놓고 또 본인은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재판 못 받겠다고, 아프다고 돌아갔습니다.
또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뭐 다음번에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번에도 재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단식 이후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본인은 또 갔는데 그때 어디 갔냐면 국회로 가버렸습니다. 또 국정감사 참사하러 갔는데 국정감사 참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아주 재판부를 농락해버립니다. 정말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유창훈 부장판사한테 기각이 됐었죠. 그때 이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보면 위중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증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중교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증거인멸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증인한테 자, 이번 재판 나와서 나한테 유리한 증인을 해달라고 위중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심증이 간다라고 해놔놓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래놓고 그냥 영장을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뭐 연장을 해줬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똑같은 위중교사 혐의가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화영에 대해서는 그냥 구속기간 연장해주고 위중교사가 상당히 심증이 간다라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기각을 해버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당대표라는 신분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 개딸의 어떤 강력한 지지, 팬덤을 받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각하거나 만약 재판을 선고를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 좌파 진영에서 본인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요즘 판사들 보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강규태 부장판사는 아예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본인의 그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서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증인들이 많은데 아니 증인들이 많으면 재판 자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버렸는데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서천에 있는 특화시장에 화재가 난 날입니다. 근데 이 화재 난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서로 악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정치쇼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본인은 직접 화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몸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갔으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쇼를 했다. 과연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본인이 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재판 참석 안 하고 그냥 몸 아프다고 집에 가놔 놓고 거기 현장에 추운데 아침부터 가서 벌벌 떨면서 현장을 지켜봤던 대통령과 비대위원장한테는 쇼한다고 그러면 본인은 무슨 쇼를 하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재판부가 이 권력 앞에 당당해야 될 텐데 그것도 이 국회 권력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지금 우리 사법부가 아닌가.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게 어떠한 정의를 요구하게 될까요? 사법부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의존해야 될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다고 또 팬덤이 있다고 재판을 미루고 결정을 미뤄버리면 판사가 왜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시점에 판사들의 직업윤리, 책임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따끔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